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 첫째, 세상을 살아가려면 조심과 관대함을 아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롭다. 조심하면 손해와 손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고, 관대하면 싸움과 분규에 말려드는 일이 없다. 둘째, 사람의 정신 및 기질이 가지는 동일성과 이질성이 대화 속에서 쉽게 그리고 금방 나타난다는 사실이 놀랍다.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경우 한쪽의 거의 모든 발언이 다른 한쪽을 불쾌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아주 화나게 만든다. 이와 반대로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대화가 조화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셋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성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지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소질을 가진 사람의 약점, 성격적 결함, 부족한 능력 등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여러 결함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지팡이, 나이프, 포크 등으로 박자를 맞춰 두들기거나 흔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100명 가운데 선택된 단 한 명의 인물로 존경할 것이다. 이 선택된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다섯째, 누구를 깊이 사랑함과 동시에 존경하는 일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사랑은 늘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랑을 얻기 위한 행위가 늘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은 상대방의 정신과 마음을 얻으려는 욕구를 겸손하게 간직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서 좀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여섯째,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우연히 일어나고 멀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돼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허영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관련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일곱째, 언제부턴가 불합리한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태연스럽게 말해지고 문학 속에서 당당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횡행한다고 해서 절망한다든지 무슨 알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지나친 호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입어서 환멸을 느끼게 된다. 아홉째,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물체의 무게는 잘 알아도 자신의 몸무게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은 알아차리지 못해도 다른 사람의 그런 면은 금방 파악한다. 그 대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갖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악덕, 결점, 무례함,
갖가지 종류의 언짢은 모습을 명백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거울을 보며 지저대는 개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 개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개로 생각하며 마구 지저댄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은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핀 뒤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날카롭게 비판한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공정성이나 자부심, 허영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대한 사람은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리가 용서해주는 대신 우리는 용서를 바란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옆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먼지는 볼 수 있어도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볼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눈은 원래 외부를 보는 기관이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점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우리는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거울이 필요한 것이다. 10번째, 고결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인간 사이의 결합은 이상적인 것, 즉 성향, 사고방식, 취미, 정신력 등이 비슷한 경우에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간 사이의 관계나 결합은 현실적인 것, 즉 어떤 물질적인 이익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로 많은 결합의 근거에는 물질적인 이익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외의 결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 11번째,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은화 대신 지폐가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존경과 우정 대신 이를 가장한 외모와 그럴듯하게 꾸민 표정이 난무하고 있다. 하긴 참된 존경과 우정을 바칠 만한 인간이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무튼 나는 맹랑한 말이나 표정보다 차라리 충실한 개가 꼬리를 쳐주는 것이 더욱 반갑다. 만일 이 세상에 참으로 깨끗한 우정이 있다면 조금의 사심도 없는 객관적인 동정으로 친구의 행복과 불행을 바라봐야 하며 이때의 동정은 오직 친구와 자기가 동심일체라는 관점에서 비롯돼야 한다. 만일 이 세상에 참으로 깨끗한 우정이 있다면 조금의 사심도 없는 객관적인 동정으로 친구의 행복과 불행을 바라봐야 하며 이때의 동정은 오직 친구와 자기가 동심일체라는 관점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선천적 이기심은 일체관에 완전히 배치되므로 참된 우정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커다란 바다뱀처럼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설인지를 좀처럼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꾸준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 그런대로 우정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 듯하다. 이 사회에서 흔히 보게 되는 대인관계는 우정에 비하면 훨씬 천박하고 거짓과 불신으로 충만해 있다. 만일 친한 사람이 내가 보지 않는 데서 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2번 다시 그와는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을 것이다. 12번째, 재치와 분별력을 보이는 것이 모임에서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미움과 원한만을 살 뿐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미움과 원한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고 불평할 권리가 없으며 자신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장점을 알아차렸다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알아차린 장점만큼 그 사람의 결점과 뒤떨어진 능력을 느낀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라시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단순한 동물의 가죽으로 자신을 덮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치와 분별력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과 우둔함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된다. 13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태만, 이기심, 허영심 등과 관계된다. 태만은 스스로 조사한 뒤 경계해서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심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에 끌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털어놓을 때 나타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허영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뢰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불신에 대해서 흥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신 속에 공정성에 대한 찬사가 숨겨져 있으며 공정성이라는 것은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떳떳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성은 존재가 의심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다. 14번째,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15번째, 다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이 나 자신에게 표본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다른 사람과 상황, 환경, 기질면에서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 날카롭게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실천 측면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성격에 맞지 않게 된다. 16번째,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퉈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믿고 있는 모든 불합리함을 납득시키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를 화나게 하는 일은 쉽지만 그를 교화하는 것은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대화가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17번째, 자신의 판단을 믿게 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말할 때 아무런 정열도 담지 말고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격정은 의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것은 의지이며 인식은 단지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지의 자극이 판단에서 생겼다기보다 자극받은 의지에서 판단이 내려졌다는 쪽을 믿을 것이다. 18번째,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별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특히 활기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소리를 내어 말하곤 한다. 소리를 내어 말함으로써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므로 경계하는 것이 좋다. 19번째,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나 자신의 가치를 그것에 따라 확립하고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번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하지만 어리석은 친절과 어리석은 우정은 두고두고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처세술의 절반이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가 나머지 절반이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이 필요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20번째,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박한 짓이다. 즉,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드러내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을 다른 행위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